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된 ABO 이재천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고요. 일단 앞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제 소개 잠깐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이 셋을 둔 아빠이기도 하고요. 예쁜 아내를 둔 남편이기도 합니다. 제 사진 잠깐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약 한 4년 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지난주에 제가 아메이 프라자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결혼을 마흔에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를 늦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2년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호진이가 막내가 호진인데 호진이가 군대 다녀올 때쯤 되면 저희 나이가 약 한 70세가 넘어버려요. 부부 나이가. 그래서 저는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테리어 일도 잘 됐지만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수입도 되고 늘 행복하게 살았지만 뭔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리스크가 뭔가 했더니 저희 부부가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70이 되었을 때도 이 아이들을 뒷받침해 줄 어떤 도구가 있는가? 내가 그때도 지금처럼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무렵에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아름다운 분께서 제게 아메이란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뭐 소름이 끼친다. 그거 다단계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게는 참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게는 뭔가 안전한 도구가 필요했거든요. 그럴 때 찾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큰 선물로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신 김향민 사장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제게 미팅에 나오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팅에 다니면서 아메의 본질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지금은 큰 성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인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제 사업은 진행 중이고요. 또 앞으로 더 훨씬 더 큰 비즈니스로 성장할 거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받은 이 선물을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안에 풀어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시고요. 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나 PPT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대입시켜 보시고 또 저와 또 제가 직접 경험한 아메이 본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우리 예쁜 아이들 또 그리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아주 아름답고 예쁜 악성 부채들이죠. 네. 아, 보면은 그냥 처음에는 예쁘기만 했는데 요즘 들어서 애들이 입이 자꾸 커지면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구나를 느끼고 집사람의 인상이 어깨가 자꾸 조금씩 무거워지는 걸 보면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 드릴까 합니다. 요즘 직장인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자영업자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또 지난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고진감래라 해서 나중에 훨씬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고생 끝에 골병 난다. 고진생병.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자영업을 통해서 폐질환을 앓게 됐고요. 폐가 나빠지면서 건강에 대한 부분들 더 염려하게 되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더 염려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건강을 잃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리스크들을 오히려 자기가 그 직장을 통해서 자영업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리스크를 가져오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한국인 부부가 노후 30년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약 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8억 원을 우리가 모으려고 하면 약 그 월 단위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 그죠? 저축을 통해서 모으게 되면 약 그 30년을 모은다는 기준은 약 30세부터 저축을 한다는 기준이겠죠. 360개월을 매일 저축해서 222만 원 정도, 220만 원 정도를 매일 저축하면 60세에 8억 원을 탈 수 있는 저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0년이죠. 240개월, 매월 330만 원. 그리고 세 번째는 약 10년. 지금 현재 제 나이와 비슷하신 분들이 120개월 저축을 하게 되면은 8억 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약 600만 원을 저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저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인테리어업을 할 때도 저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축을 해야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현재에 대한 리스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간을 둘 때 어디다가 시간을 많이 써야 할지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썼을 때 어떤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감히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메 비즈니스는 어떤 결론이냐 하면 유리한 정보로 마트를 바꿔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렇게 사용해 봤지만은 우리가 마트 사용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바꿨을 때 광고 소득과 유통 소득 그리고 나의 자산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 이슈죠. 코로나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거의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란 질병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독감들이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는 아주 특별한 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년도에 왔지만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20년 또 21년 또 22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뒤에 가서 좀 더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 시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고의 전환 곧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로 진행하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 동성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오후 3시에서 5시가 되면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4월 달쯤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현상은 자영업자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몰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이죠. 뒤에 보시면 여기는 조금 전에 보셨던 동성로보다 좀 더 복잡한 곳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여기 엄청난 상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장을 보죠. 여기는 실제 부자 자영업자들도 계시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몰락하는 그런 사건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큰 항해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한번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열심히 일하는데 어려운 현실. 그렇죠. 다들 열심히 사시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현실들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현실들을 깨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저에게 어떤 생각을 전해줬는가 하면 우리가 그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 안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죠. 스페어 타이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코로나의 위협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함께 공감해 볼까 합니다. 1차 생산수단에서 은퇴 또는 실직, 2차 생산수단 뭐 선택할 여지가 없이 거의 다 자영업을 하시죠. 근데 그 자영업 중에 제 주변에 보면 치킨집, 찜닭집, 전통 닭집, 삼계탕,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느님, 제작소까지 이렇게 선택권이 없이 거의 대부분의 그 1차 직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2차 산업으로 하시는 것들이 거의 자영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선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번 시작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선택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이전에 이제 크레바스 이게 산악 용어로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등산 그러니까 이게 빙산이 갈라지면서 갈라진 틈, 이 절벽이죠. 이게 과거에는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나 산에 올라가게 되면 눈이 덮여 있어서 모르고 밟았다가 그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걸 경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인들은 산에 오를 때 허리에 줄을 묶고 여러 명이 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경제 또한 지금 이런 크레바스를 통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수죠. 개인의 질병, 사고, 코로나 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레바스라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애 자금입니다. 주택, 부모님, 자녀 부양, 교육, 사회적 예의, 출가, 부부의 노후 이런 것들의 수입이 주소득원이 직장 또는 자영업이니까 이건 거의 대부분 아마 그 노동 수입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 수입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 두 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수입의 성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지금 약 40년을 건어물 사장님으로 계신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침 일찍 문 열고 주변 청소를 하고 손님을 기다린다. 같은 일을 40년 했지만 매일 변수를 만나 오후 스케줄을 자신이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다. 오후에 제품 반품이 들어오면 기분이 나빠 투덜. 하루가 저물며 가게 정리하고 종업원 퇴근시키고 계산해보니 돈 버는 재미에 내일 또 일찍 나오고 싶어진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이렇게 40년이 지났다. 이분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요. 열심히 일하시고 일에 대한 애착도 있으시고 이걸 통해서 자식분들도 키우시고요. 지금은 자녀분이 함께 이 건어물 집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수입의 성격이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돈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그 일종의 노동 수입인 거죠. 그 노동 수입에 벗어날 수가 없어서 매일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제가 가까운 형인데 이분의 삶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대구에 1층에는 은행이 들어와 있고요. 2층, 3층에 여러 멋진 상가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의 라이프 삶은 이런 것 같아요. 밤늦은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본다. 다음 날 오전 11시에 일어나 대충 운동복 입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어제 약속한 친구를 만나 차 한잔하며 내일부터 며칠간 일본에 있는 스키장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집에 들어와 간단히 짐을 챙긴다. 이게 똑같이 돈을 버는데 저는 이제 건어물 사장님께서도 돈을 많이 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은 똑같은 돈을 버시는데 완전 시간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똑같은 돈을 버는데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분면에는 노동소득이고요. 이 반대 분면에는 자산소득.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는 좀 빨간 칠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노란 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격의 수입을 원하십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수입 4분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분면과 왼쪽 분면과 오른쪽 분면 나누죠. 왼쪽 분면에 95%의 사람들이 일을 종사하고요. 오른쪽 분면에 55%의 사람들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95%의 사람들은 노동과 돈을 바꾸는 영역을 하고요. 그러니까 능동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페이닥트는 똑같은 노동소득이고요. 근무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의사를 고용하시면서 계시는 의사분은 오른쪽 분면, B분면에 해당하는 사업가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쪽 오른쪽 분면에 보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영역이 아니라 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95%의 사람들은 약 10%의 자산을 가지고 싸우면서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5%의 사람들은 약 90%의 자산을 가지고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을 갖고요. 부자는 자산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회사를 만들라. 두 번째는 큰 프랜차이즈를 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요즘 스타벅스 하나 하려면 20억, 30억, 40억, 50억씩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겐 기회가 없고, 세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네트워크. 오늘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건이 되지 않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바깥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첫 번째, 이제 합법적이며 가입비가 없어야 하고요. 두 번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입순이 아니라 내가 많이 노력했을 때 정직한 보상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 회사여야 하고요. 네 번째, 품질이 우수해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품이 우수하지 않은데 제품이 팔려 나갈 리가 없겠죠.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소비자이기 때문에 제품 소비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공유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무 구매량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반복 구매 가능한 생활 소비재 아이템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품의 환불이 쉬워야 한다. 우리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90일 동안 3개월이죠. 90일 동안 사용하시던 제품도 50% 이상만 남아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탄탄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지금 아메이는 글로벌 아메이는 60주년이 넘었고요. 60년을 통해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역사나 또 회사의 진출, 그러니까 선진국 순서대로 진출하는 비즈니스 조건을 봤을 때 회사의 영향력은 여러분들께서 그 본질을 더욱 알아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본사의 전경입니다. 여기는 생필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꿀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오다 보니까 공장들이 참 많더라고요. 공장들이 참 많은데 그 공장들 보니까 대부분이 꿀뚝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꿀뚝이 높이 솟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죠? 그 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맞지 말아야 하는 매연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아메이 본사 전경에 보시면 꿀뚝이 전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보이는 호수에 매년 물고기 잡는 대회를 할 정도로 일급수가 흐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어차피 써야 할 생필품을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바꿔 소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리한 방법을 알려서 함께 소비하는 소비자 멤버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거 안 쓰신 분 없으시죠? 비누, 치약, 샴푸, 물 먹고, 그죠? 저희는 집에 청정기가 돌아갑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먹고요. 이걸 이때까지 어디서 써왔는 거냐는 거죠. 저도 저희 스폰서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슈퍼마트 백화점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소비가 지출이 됐던 거고요. 아메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똑바로 공부를 하고 제품을 썼더니 이게 소비가 매출이어서 사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소비는 지출이죠. 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트를 아메이 마트로 바꾸면 소비가 자산 소득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유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형태의 유통의 그림을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세계 공장은 똑같이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회사에서 1,000원짜리 제품이 만들어지면 1,000원짜리 제품에 해당하는 약 35%, 350원이 광고 마케팅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메뉴에 보시면 1,000원에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어요. 200원에 만든 제품이 광고 유통을 통해서 1,000원에 사용되는데 제품이 오면서 좋아질 리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 그죠? 제품이 좋아질 리가 전혀 없는데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1,000원에 사요. 지금도 약 한 20-30%의 유통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약 1962년도에 샘 월턴이라는 친구가 쟤네들이 보니까 쟤네들이 중간에 가게를 차려놓고 돈을 다 벌어가네 해서 내가 도시와 도시 중간에 창고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그 소비자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면 내가 훨씬 저렴하게 줘야겠다 해서 오늘 만든 게 월마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할인점, 옥션, 치마켓,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즐비하죠. 그런 걸 통해서 회원 소비자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 밑에 공장에 보시면 제품을 원료를 사람한테 해롭거나 환경에 위배되면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요. 이 제품에 대한 원료를 고급화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400원에 만든 제품이 200원에 만든 제품보다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400원에 만든 제품을 똑같은 회원 소비자에게 700원에 사회적 금액, 저렴한 금액에 정해놓고 회원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전달됩니다. 근데 이것은 직접 회사가 회원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를 하니까 중간에 유통에 사용되었던 약 300원 정도는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통 차액을 회원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아메이라는 기업이고요. 합리적인 가격,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합리적인 가격,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회원 소비자가 있는 할인점, 홈쇼핑, 맨 밑에 있는 아메이 회사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합리적인 가격에서는 첫 번째 유통이 X가 되고요. 두 번째 우수한 품질. 우수한 품질은 방금 보셨듯이 400원의 제품을 만드는 아메이 회사가 가장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제품들은 저 욕구에 만족할 수 못하는 거죠. 그리고 AS, 구매 편리성, 보상 이런 것들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그리고 사업에 기회를 준 기업이 바로 아메이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메이는 제품을 비싸게 팔아서 회원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아메이 캐시백의 원천은 광고하지 않고요. 총판 도매 소매가 가져갔던 유통 차액을 회원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그 마케팅 광고 많이 받아보셨죠? 저도 끝내 속아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똑똑한 프로슈머이긴 한데 100원에 준다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회원가입을 해서 사용하게 됐죠. 이게 마켓컬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아보셨죠? 아마 회원가입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마켓컬리는 이렇게 맛있고 좋은 제품들을 1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회원 구매, 그러니까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소비의 기회로 고정 소비자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써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으니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옆집 아줌마에게 유리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줌마, 저기 가니까 그거 15,000원짜리인데 1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쇼핑의 기회를 공유한 거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편리하고 유리한 쇼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를 넣으라고 해요. 당신을 소개해 준 분이 있으면 아이디를 넣으라고 하는데 아이디를 넣게 되면 마켓컬리에서 이 친구를 소개해 줬다고 해서 저에게 5,000
포인트를 정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분 나쁠 리가 없겠죠. 그 제품을 유리한 방법으로 받고 또 써보고 또 친구에게 공유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보시면 편리한 소비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유리한 소비는 맞지만 우리가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평생 소비할수록 기업이 부자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여기 보시면 마켓컬리는 2015년에 첫 출발을 해서 지금 약 6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량이 1조라고 합니다. 지난해 약 5천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이렇게 엄청난 매출을 통해서 누가 부자가 됐다고요? 네, 마켓컬리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켓컬리는 소비를 통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메이는 소비를 통해서 매출이 되고요. 또 우리의 자산 소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소비를 생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평생 소비를 하죠. 죽을 때까지. 그 소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비 공유를 통해서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었지만 인지하지 못했고요. 생필품 소비 금액인 소비 지출을 생산 수단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 기회를 준 기업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지금 창업자에 이어서 두 분 아드님이 지금 아메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1958년에 아메이의 새로운 꿈의 태동이 시작됐고요. 그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두 번 역임하셨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이 상공회의소를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가장 바로 서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표본이 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경련이 있고요. 각 지역마다 상공회의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상공사회를 바로 잡아가기도 하고 질서와 문화를 세워가기도 합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 의장직은 굉장히 윤리적인 기업이어야 하고 또 윤리적인 분이셔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곳에서 두 번이나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역임했다는 것은 괄목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자료입니다. 상공회의소 의장이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꼭 초대를 하셔서 아니면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서 그럴 때 꼭 만나게 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항상 우측에서 계시죠.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메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메이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왜 올렸는가 하면 두 분 다 미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업이라면 이분들이 이 앞에 서서 스피치를 하시겠습니까? 네. 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고요. 일본 아메이 스피치를 하셨고요. 밑에는 부시 대통령입니다. 중국 아메이 때 오셔서 스피치를 하신 내용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메이를 보실 때 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올려봤습니다. 서울의 아셈타워에 아메이 본사가 있고요. 이 사진은 대구에 있는 아메이 프라자입니다. 아름답죠? 건물이. 꼭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커피 마실 때도 아메이 2층에서 커피를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미팅을 아메이 2층에서 하려고 합니다. 공간이 너무 멋지고요. 공기가 너무 깨끗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만나기가 힘들어서 이 아메이 프라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 제품 그러면 다른 제품이 좋다 그럽니다. 그죠? 저도 한번 써보고 다른 제품을 절대 쓸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만, 이 그림만 보셔도 저 제품 내가 써본 경험이 있어 하실 겁니다. 자, 다음은 뉴트라이트입니다. 식물 영양소를 처음 이야기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비타민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1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기는 미국 워싱턴 트라우트 레이크 농장입니다. 여기는 만년설을 통해서 지하수를 통해서 물을 주는 장면을 보실 수 있고요. 블루베리 크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유기농으로 키운 그 블루베리를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석류
이런 것들을 누가 먹는가 했더니 한국에서 제일 몸값이 비싼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떤 기능식품들을 함부로 먹을 수 없죠. 그래서 뉴트라이트는 검증돼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고요. 뭐 LC 밀란 같은 세계적인 팀들도 같이 먹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함에 대한 건강 습관입니다. 우리가 제가 과거에 처음 더블 X를 먹을 때 이렇게 두 알씩 이렇게 들어 먹고 오메가3 들어 먹고 뭐 필요한 간에 필요한 밀크시슬 EX를 들어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3, 4년 전에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팩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하고요. 먹기도 편리하고 또 이게 혜택이 많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혜택이 많은 그런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산균. 네, 보통 야쿠르트도 유산균이고 약국에 파는 것도 유산균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산균에 대해서 나도 먹고 있어, 나도 먹고 있어 하는데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이 정말 증명된 균주인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지금 8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드카펫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아주 탁월합니다. 제 같은 경우 지금 아티스트를 사용한 지가 6년 됐는데 너는 6년 썼는데도 그 정도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과거의 모습은 실로 이제 차마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인테리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먼지를 너무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매일 먼지 속에 살다 보니까 한 번도 피부에 신경 써보지 못했는데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개천에 용났다. 너 정말 달라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아티스트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이분처럼 이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퀸입니다. 이 퀸은 가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바깥에 다녀보면은 엄마들 있잖아요. 그 백 보통 150만 원, 200만 원, 뭐 심지어 700만 원, 1000만 원 하는 백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던데 라면은 양은 냄비에 끓여 드시더라고요. 그죠? 라면 우리 웍이나 우리 퀸에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중금속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 음식 속에 살아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재현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음식 맛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퀸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이 퀸은 각 가정마다 꼭 사용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듭니다. 이 사진은 우리 막내가 4살 생일 때예요. 제가 이제 일 마치고 들어와서 내일 아침 생일인데 아빠가 해줄 게 없나 생각해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슈폰 케이크입니다. 모양은 좀 덜덜하지만 그래도 제가 슈폰 케이크를 만들어서 전해줬더니 아침에 엄마가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제품입니다. 이 부분 오늘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날이 더워져서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물을 먹어야 할까? 내가 좋은 물을 먹고 있는가? 내가 건강한 물을 먹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이 영화는 다크 워터스는 지난 3월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ING 현재 한국에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실화입니다. 이 다크 워터스가 영화되기 전에 MBC 뉴스 데스크에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분 보시면 저 뉴스가 꽤 오래됐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탯줄에 화학물질 PFOA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300명을 조사를 했는데 298명.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PFOA에 오염되어 있는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PFOA가 뭐냐? 그러니까 다크워터스 실제 이제 피해자가 영화에 출연해서 나온 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시죠? 좀 제가 가까이 좀 화면을 당겨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 코,
자리가 조금 더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크워터스에 보면은 엄청난 생물들 또 소, 양들이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치아가 검게 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PFOA가 뭐냐? 그래서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크게 올려봤습니다. 과부라 화합물. 대구시 상수도에 지지난해 계속 나왔습니다. 부산 상수원에도 나왔고요. 과부라 화합물이 물 속에서 발견됐다. 수돗물 속에서 발견됐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부라 화합물의 일종으로 세계 최대 화학기업 두폰이 생산한 물질이다. C8이란 대중적 이름으로 불리며 테프론, 프라이팬 등 비롯해 콘택트 렌즈, 종이컵. 우리 종이컵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종이컵에 커피 뜨겁게 해서 막 드시죠. 그렇게 드시면 종이컵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비닐이거든요. 그 비닐이 녹아서 내 몸에 들어와요. 그건 이 PFOA는 몸에 들어오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색에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색에 그대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PFOA가 기형아 출산율을 높이고 각종 암과 갑상선 질환 등 중증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그래서 이 영화 한번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믿을 수 있는 그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는 2018년 대구 상수원에서 PFOA가 나온다는 뉴스를 통해서 NSF 아메이가 이스프링 정수기를 가지고 NSF에서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시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에 NSF P473이라는 인정을 받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그러나 물은 걸러주는 것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은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할 게 약 70여 가지 그 소량의 미네랄을 우리가 반드시 물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방송에 보면은 미네랄은 영양제보다 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박사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미네랄 부족에 의한 인체 산성화가 암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 속에 미네랄이 빠지게 되면 물 자체가 산성화, 우리가 맥주와 같은 산도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다 하는 그런 물들을 마시게 되면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을 마시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깨끗할지는 모르지만 그 물은 이미 맥주와 같은 산도를 가지고 있어서 내 혈액에, 그러니까 내가 매일 뼛속에 있는 칼슘을 빼서 내 혈액에 이온 pH 7.3이라는 이온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오래 마시는 분들이 골다공증이 더욱 심하게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스프링 정수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스프링 정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1편 압축 카본 필터. 유해 물질을 걸어는 필터가 더 촘촘해질수록 이로운 미네랄까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몸에 좋은 성분도 나쁜 성분도 모두 걸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프링은 유해 물질은 거르고 몸에 좋은 미네랄은 남길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스프링은 코코넛 껍질에서 얻은 탄소를 사용하여 0.2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는 압축 카본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압축 카본 필터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 미네랄과 크고 작은 오염물질이 섞인 물을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이스프링 압축 카본 필터는 물속 미네랄은 지켜내고 압축된 탄소 입자 사이의 구멍보다 큰 유해 입자는 통과하기 전에 걸러냅니다. 구멍보다 작은 유기 오염물질, 중금속 등은 탄소 입자에 붙어 걸러지죠. 이게 바로 유해 물질은 거리고 미네랄은 지켜내는 압축 카본 필터의 듀얼 액션입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2편 NSF 인증. 좋은 물을 위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만들어 온 이스프링. 좋은 물을 위한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나갈 순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의 좋은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전 과정을 검증받습니다. NSF는 정수기 안전성 인증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시험 기관입니다. 이스프링은 NSF로부터 물의 냄새와 맛은 물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접착제의 성분 중 하나인 벤젠과 같은 각종 유기화합물, 종이컵과 프라이팬을 코팅하는 PFOA, PFOS, 남조류에서 배출되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제초제, 살충제 등에 포함된 신종 오염물질 15종까지 총 14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검증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년 NSF의 철저한 3단계 검증을 다시 받아 엄격한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3편 UV 램프. 물속의 세균 한 마리는 개체수가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무리 청소된 물일지라도 세균에 노출된 상태로 두면 쉽게 오염될 수 있죠. 그래서 이스프링은 세균 걱정 없이 물을 마실 순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스프링은 흐르는 물을 바로 정수하는 직수 방식에 UV 램프까지 더하여 세균을 비활성화합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99.99% 비활성화 성능을 NSF에서 인증받아 더 믿을 수 있죠. 직수 방식에서 만족하지 않고 마시기 직전에 UV 램프로 한 번 더. 좋은 물에 대한 이스프링만의 고집입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4편 이커플드 테크놀로지. 물속의 세균을 비활성화하는데 자외선은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죠. 하지만 흐르는 물속의 UV 램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은 흐르는 물속에서 UV 램프를 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스프링은 많은 노력 끝에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라는 무선 전력 공급 기술을 개발하여 UV 램프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는 오늘날 수많은 스마트 디바이스 무선 충전 방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기술력의 이커플드 테크놀로지, 좋은 물에 대한 이스프링만의 집요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네, 자료가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물, 가족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통해서 머리로 바로 갈 수 있고, 앞으로 모든 중증 질환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환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폐 질환이 생겼어요. 그래서 폐는 또 한번 다치면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꼭 필요한 게 이제 가정용 공기청정기, 또 차량에 저 오늘 그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가정용 청정기를 차에 싣고 다녀요. 그래서 차 안이 굉장히 쾌청합니다. 제 아이들 태우고 여행 갈 때도 너무너무 쾌청하게 다닐 수 있고요. 꼭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마이크로 2.5 마이크로미터를 미세먼지라 하죠. 0.0024 마이크로미터니까,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보다 약 1000배 더 작은 입자까지 걸러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큰 공이 미세먼지라면 좋게 작은 점까지 걸러낼 수 있으니까요. 각종 바이러스는 훨씬 더 크거든요. 바이러스 크기가 0.03 정도 되니까 일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다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더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터키 시민기구에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냈습니다. 기술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연구력이 알티코 아메이가 연구력이 전 세계 2위, 과학력이 4위, 산업 영향력이 7위, 기술력이 18위랍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적인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철학과 이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경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가치로운 것 같고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인데 난 소비자야. 그런데 내가 만드는 제품이 환경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 그러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환경 우선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제품이 폐기되는 모든 그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고요. 품질 우선주의입니다. 환경에는 좋은데 품질이 나빠. 이러면 또 제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환경에도 좋지만 품질도 좋다. 65개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약 지금 75개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대 연구소 중 2곳을 보유하고 있고요. 1200개 이상의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고 약 900여 개의 특허가 출원 중입니다. 소비자 만족주의.
그러니까 품질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제품인데 이걸 쓰던 제품도 3개월 동안 써보고 환불해 주겠다. 이 한국에는 처음에는 제한이 없었거든요. 미국처럼. 미국은 지금 10년 전에 쓰던 치약도 환불을 해주고요. 한국에는 쓰시다가 다 쓰시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90일 제약을 뒀다고 합니다. 이것이 판매 방식이 또 중요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유통 방식을 보셨지만은 총판 도매 소매를 통해서 왔다면은 우리가 또 쓰기에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이것이 직접 생산 공장에서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유리한 소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네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 철학과 이념을 끝까지 지켜온 이 아미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보셔서 많은 분들과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시면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는지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이죠. 편리하게 쓰고 캐시백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마트, 홈플러스, 치마켓 이렇게 사용하던 소비를 해왔는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아름다운 스폰서님께서 제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메라는 선물. 아메라 선물을 받고 제가 이제 브랜드 체인지를 해본 거예요. 첫 달에 1일부터 30일까지 제가 20만 원어치를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사용을 했더니 캐시백이 도표 보시면 3%에 해당이 돼서 6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6천 원 돌려받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야릇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쓰기도 못하고 뭐 안 쓰기도 못하는 그런 금액이어서 근데 이게 어쩌면 6만 원도 되고 60만 원도 되고 600만 원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저희 엄마와 누나에게 엄마 집에 있는 퐁퐁 DC 드랍스로 바꿔 쓰세요. 그러면 환경도 지키고 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엄마에게도 도움이 돼요. 누나, 저희 누나 그때 암 수술을 하셨어요. 안타깝게 암 수술을 하셨는데 누나 여기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좋대. 도움이 되니까 누나가 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가 를 소개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와 누나가 각자 저와 스폰서님과 함께 소비를 아메를 통해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했을 때 약 20만 원씩 각자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만 원 쓰는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0만 원 썼을 때 어떻게 되는가 마케팅 원칙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아메 보셨을 때는 스폰서가 없었으면 이 전체 매출이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전체 매출은 스폰서의 매출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스폰서 매출은 80만이고요. 80만 원을 보시면 도표에 보면 6%에 해당이 됩니다. 86이 48. 제가 산수를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산수를 잘 못했는데 근데 제가 이 마케팅을 한 번만에 다 알아들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만 되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86이 48, 48,000원을 돌려받았는데 스폰서님이 혼자 노력하신 거 아니죠. 저와 엄마와 누나 각자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는 각자의 노력을 돌려주고 남는 게 있으면 스폰서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걸 계산해 보면 되겠죠. 저는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엄마와 누나와 함께 썼기 때문에 저도 보면 60만 PV가 됩니다. 60만 점이 되는 거죠. 60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은 66이 36, 3만 6천 원입니다. 이 3만 6천 원을 저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엄마와 누나가 쓴 만큼 돌려주고 남는 게 있으면 또 제가 갖는 거죠. 제가 처음에 보면은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폰서 그룹 4만 8천 원에서 제 그룹 3만 6천 원을 빼면 12,000원이 남죠. 12,000원은 스폰서의 캐시백이 되고요. 36,000원. 이 36,000원은 엄마와 누나의 몫이 있으니까 엄마와 누나의 몫 3% 6,000원씩 돌려주고 남는 24,000원이 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매출도 스폰서의 매출이 많고 80만 많고 사업도 먼저 했는데 어떻게 해서 스폰서는 12,000원이 되고 나는 24,000원이 되느냐 했더니 이것이 보시면 선착순이 아니고요. 노력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은 저에게 한 명에게 노력을 했고요. 저는 엄마와 누나에게 두 명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입에 역전이 일어났고 안전한 소비가 됐던 것입니다. 의무 조항이 없고요. 소득은 노력순이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분 계시잖아요. 저는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어.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을 한번 없애볼게요. 우리 스폰서님 없다 하더라도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아메이를 가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매출은 변화가 없죠. 60만. 60만은 똑같은 662, 36, 6천원, 6천 돌려주고 남는 24,000원이 이제 캐시백이 되는 겁니다. 똑같죠. 스폰서는 뭐 하신 분이죠? 제게 정보를 주신 분이죠. 정보를 통해서 아메이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늘 저와 함께 가족처럼 지내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 제가 없다 하더라도 엄마와 누나의 소비는 차이가 없고 캐시백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림을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목적은 뭔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10원도 쓰지 않아도 그럼 아메이에서 소득이 창출이 될 수 있나 하는 내용입니다. 아메이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A, B, C, D 내가 4개의 팀을 만들어서 400, 300, 200 하는 팀들을 만들었고 나는 한 달간 제품을 쓰지 않았거나 외국에 출장 아니면 외국에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아메이 회사로 봤을 때 나의 매출은 A, B, C, D의 몫은 각자의 몫은 나와 있지만 저의 몫은 전체 합친 금액이죠. 합친 금액이 1,000만입니다. 1,000만은 21%를 돌려받고요. 각자 15% 60만 원에 15% 60만 원, 12% 36만 원, 9% 18만 원, 6% 6만 원 돌려주고 남는 금액이 제게 들어오는데 돌려주고 남는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네, 이 90만 원은 실제 들어오는 금액은 지금 현재 약 23%에 해당이 되고요. 약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그런가 하면 보시면 PV라고 붙어 있죠. PV. PV는 약 20만 원을 20만 점이 되려면 약 35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입해야 돼요. 그래서 점수로 해놓은 거라서. 근데 돌려줄 때는 BV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약 1.6배. 그래서 약 우리가 받는 금액은 180만 원 되는데 이 PV와 BV에 대한 내용은 주변에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신 분께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매출 성장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생필품이어서 재구매가 됩니다. 차는 한번 사면은 한 5년, 10년 이렇게 타게 되는데 이 생필품은 쓰고 떨어지면 또 구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혼자서 제품을 썼지만 엄마와 누나, 친구 또 지인들이 함께 사용하면서 회원이 증가됐듯이 누구나 제품을 쓰면서 회원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신상품이 계속 출시가 됩니다. 한국에는 지금 약 2천여 가지의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저희보다 제품 가지수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약 한 250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케팅 아메이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도 제품을 쓰면서 하나씩 이해하다 보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축적되어서 이렇게 경험이 축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붕어빵 틀이 있어요. 붕어빵 틀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막 국화빵을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국화빵 만들 수 없잖아. 그죠? 계속 찍으면 계속 붕어빵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메이는 성공자들을 통해서 성공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6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아메이 약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어 있고요. 수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없다 하더라도 A, B, C, D 같이 사용하신 분들의 몫은 변화가 없이 캐시백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 그림은 앞전 그림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1,000만을 했듯이 A도 1,000만을 할 수가 있겠죠. A도. A를 1,000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임입니다. B를 1,000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써보고 좋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A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을 때 아메이는 이때 저에게 2차 보너스 보시면 2차 보너스인 독립그룹에 대해서 6% 리더십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B, C, D, E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똑같은 내용의 캐시백도 돌려받으면서 1,000만에 대한 6%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금액은 약 한 300만 원이 들어오고요. 이 보너스의 특징이 매달 증가하면서 평생 상속되는 그런 보너스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메이 사업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필품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죽을 때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데 아메이 제품을
경험해보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은지 나쁜지 경험을 해본 후에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게 되면 아주 쉽게 공유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의 감동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자, 제품이 불만족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 제품이 싫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품하시면 돼요. 환불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만족하시면 현명한 소비하시면 돼요. 내가 종판 도매 소매 아니면 온라인 중개 유통을 통해서 소비를 할 것인지, 내가 직거래를 통해서 내가 쓰고 쓴 만큼 캐시백을 돌려받을 것인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스몰 비즈니스라 해서 내가 제품을 써보고 좋은 걸 내 가족들과 내 주변 분들과 나눠 써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소비하며 공유하는 거. 이게 스몰 비즈니스라 그래서 약 50만 원, 100만 원인데 이 50만 원, 100만 원 이게 어떻게 보시면 월세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정도의 매달 월세가 들어오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억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 소비하면서 3억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자산 수입을 가질 수 있다. 아까 전에 우리 수입 성격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이거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래 저처럼. 그러면 배우시면 돼요. 미팅이 있거든요. 미팅을 통해서 미팅에 오셔서 그 미팅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데 돈을 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만 내시면 이 비즈니스는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또 알아보셔서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꼭 알아보셔서 이 기회 선물을 받더라도 제가 제 스폰서님께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을 뜯지 않았다면 오늘 그 선물은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의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비를 통한 자산 수입입니다. 지금은 이게 올해 플랜이에요. 올해 2020년 플랜인데 올해 파운더스 PT PT가 되면서 파운더스 PT가 되면 연말 보너스를 통해서 약 한 연봉이 5,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희 파트너 중에도 이렇게 도전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조금 퐁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또 다음 회계년도 또 도전해서 함께 꼭 이뤄낼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똑같이 내가 1,000만을 하는 사람이 되듯이 내가 1,000만 하는 사람 세 사람을 도왔을 때 우리가 에메랄드를 해요. 에메랄드는 연봉이 약 8천에서 한 1억 원 이상이 되는데 일반 요즘 가정 평균 소득 400만 원에 비해서 약 2배 되는 소득인데 이 소득의 성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소득이 아니라 상속이 되는 자산소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득은 약 8천만 원이 가정에 매달 들어오게 되면 매달이 아니라 매년 8천만 원 연봉을 갖게 되면은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시기에 썩 뭐 좋은 옷을 입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될 수 있으면 저렴하고 편한 옷을 찾는 사람이어서 사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돈 쓸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돈 쓰는 곳은 주로 파트너들과 만나는 분들과 이제 식사 대접하고 이제 그런 데 돈을 쓰는 거지 제 개인적인 사치는 아직까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소득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IMA 수입의 속성입니다. 인세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 소득이고요. 자녀에게 상속되는 자산 소득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걱정 없는 물가 연동의 자산 소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들락날락하죠. 들쑥날쑥하죠. 물가가 오르면 물가에 맞춰서 지금은 아까 전에 보셨지만 90만 원의 소득이 1.6배 약 한 150만 원, 160만 원의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산 소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입에 한계가 없는 무한대 소득입니다. 저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아메이 회사가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한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저희 스폰서님보다 더 성장해서 수입을 더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으로 수입의 역전이 되는 자산소득인 거죠. 글로벌 시대의 국제사업, 달러 소득이 가능한 자산소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면서 받을 수 있는 조금 전에 보셨던 사업가, 비즈니스, 그죠? 우리가 회사를 차릴 수 없고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를 살 수 없듯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또 그런데 아메이는 그런 기회만 준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여행에 또 기회를 줍니다. 난캐시 어워드라 해서 우리가 돈으로 받는 수입 대신 여행으로 받는 보상이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 두 분과 같이 두바이 사막 사파리 투어 시작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멋진 시간이었고요. 정말 멋진 배경에 멋진 분들을 세워놓고 이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찍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부채죠. 네, 우리 집사람인데 신혼여행 때도 한 번도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안긴 적이 없는데 두바이 여행 가서 제한테 여러 번 안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닷가인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보면은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 그죠? 페라리 월드 여기서도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게 배를 tas는데 배 타고 두바이 강을 통해서 바닷가까지 나가면서 이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이때 배 위에서 유람선 위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함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이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와이프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안겼던 게 이때 제가 제 표정 잘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깜짝 놀란 표현입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는 아메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아메이 창업자시죠. 여러분에게 간절한 꿈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 짧은 문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를 하게 되죠. 뭐 자영업을 하게 되면 다만 뭐 몇천만 원에서부터 몇 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인풋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아웃풋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얼마의 수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을 쉽게 봅니다. 저는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사이드로 아메이를 만났고 아메이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를 키워오는 과정에서 조금 피곤하고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 자신이 너무 대견스럽고 감사한 존재가 됐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오늘 사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를 알게 됐고요. 아메이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본질을 여러분들께 알렸습니다. 이 선물이 저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멋진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